북한이 지난 28일 저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기에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석 국방부 장관이 KF-21 보라매 전투기 최초 비행 성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는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것이며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2년 제3차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취업박람회에는 100여 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현장 면접과 채용 설명회, 인공지능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6시 10분경부터 10분 동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360여 킬로미터,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합참은 김승겸 합참의장이 폴 라케모라 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힘찬 엔진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다. KF-21의 최초 비행 성공 기념 행사가 28일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KF-21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KF-21 전투기가 공군 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힘차게 박차고 오릅니다. 지난 7월 19일 최초 비행 이후 약 2달여 만에 최초 비행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10여 차례의 비행을 통해 안전한 비행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이날 행사가 대한민국이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선두그룹에 진입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는 미래의 전장을 지배하는 영공수호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성능 개량은 물론 다양한 무기 체계를 융통성 있게 장착하고 후속 군수 지원도 용이해 적은 유지 비용으로도 높은 작전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은 체계 개발을 완료하는 오는 2026년까지 약 2,000번의 시험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CJ1호기를 통해 초기 건전성 시험을 완료했고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CJ2호기부터 6호기까지 비행 시험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국가에 헌신한 국군 장병의 취업 역량 강화와 우수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2022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와 KB국민은행이 주최하고 국방전직교육원이 주관한 이번 취업 박람회에 장병 채용에 관심이 높은 구인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군 복무 중에 위국 헌신의 정신을 함양하고 전역 후에는 군에서 취득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사회의 큰 인적 자산으로 활약해오고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한 수많은 전역 예정 장병들이 전역 후에도 멋지게 새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전역 예정 장병 가운데 국방전직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미리 취업 박람회 참가 신청을 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타국에서 임무 수행 중인 아크부대 소속 전역 예정 장병들을 포함해 현장 방문이 어려운 장병들을 위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람회엔 AI와 VR을 이용한 역량 검사와 면접 체험, 네이버와 아마존 등 실제 업무를 하는 현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들을 수 있는 현직자 멘토링, 취업 분야를 정하지 못한 장병들을 위한 진로 컨설팅, 취업 특강과 기업 채용 설명회 등이 마련됐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와 이벤트는 물론 참가 기업 부스에선 기업별 인사 담당자의 취업 상담도 이뤄졌습니다. 이번 박람회엔 전역 예정 장병들의 편리성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사전 입사 지원을 한 장병들은 현장에서 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해 빠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매년 1000여 명 이상 전역 예정 장병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어떤 진로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학업을 구상해야 될지를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으면 찾아가서 면접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쪽 기업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저 기업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또 이제 연봉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또 상세하게 알 수 있어서 이야기가 되게 쉬웠고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는 전역 예정 장병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취업 박람회의 지속적인 개최는 물론 국군 장병들의 군복무 경험이 값진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 올해 하반기 국군장병 취업 박람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면 행사로 행사 규모와 참석 인원이 커진 만큼 높은 성과가 돋보였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배 국방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취업 정보와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 개최를 하셨는데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행사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3차 후반기 취업 박람회는 올해 마지막 행사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가피했던 온라인 중심의 취업 박람회 제한 사항을 보완 개선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오프라인 대면 박람회 행사로 최초 계획하였습니다. 네. 국방 차관님 주관의 의미 있는 개막식과 실질적인 현장 입사 지원 및 채용 면접, 인기 직종에 대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과 취업 특강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생생한 취업 정보 제공과 장병들의 구직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이번 박람회 현장 참가한 장병은 대략 5,8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현장에 부대별 단체 등록한 인원과 부대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취업 특강 등을 참여한 장병들을 포함하면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구인 기업에 취업한 인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제한이 되었던 기업과 장병들이 직접 참가하여 기대 이상의 높은 구직 열기와 뜨거운 관심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번 대면 행사가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한 의미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 박람회의 특징을 요약해 주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번 박람회는 모든 프로그램에 제한 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장병들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면 행사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네. 전역을 앞두고 구직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취업 수요가 높은 장병들로부터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해서 진로에 대한 설계가 필요한 장병까지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마련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네.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전역 장병에 대해서는 군복무 설계 및 진로 컨설팅관을 신설하여 전문가와 함께 진로와 향후 군 생활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또한 전역을 앞둔 장병들을 위해서는 현장 채용관을 직접 운영하여 구인 기업과의 현장 매칭 및 면접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AI와 VR 기술 기반의 직무 역량 진단, 그리고 모의 면접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대군인은 현역의 미래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는 우리 국군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 전역 이후의 진로를 걱정하지 않고 군 복무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 사업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국가방위에 헌신한 장병들의 소중한 군복무 경험이 사회에서 더욱 값진 경력과 스펙으로 인정받고 전역과 함께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 군의 우수인재 획득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수요에 맞는 취창업 역량 교육과 군 경력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서비스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과 고용 확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경제단체, 관련 기업들과 MOU 체결 등 상호 협력 체계 구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소부대, 창끝 부대에서 군복무에 헌신하고 있는 중기복무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개선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 지원 기관 확대,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정책적 지원도 확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정말 이 일자리 정책과의 많은 정책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국방부 일자리 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차부대는 보병에 비해 소음과 기동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실사격 기회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육군 3기갑여단은 조금 다릅니다. 전차용 마일드 장비를 도입해 소음과 안전 문제 없이 실전적인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일즈 장비를 장착한 K1E1 전차가 희뿌연 연기를 헤치며 기동하자 풀숲에 매복해 있던 대항군이 대전차와기를 이용해 아군 전차를 공격합니다. 아군도 이에 맞서 대항군을 향해 총성을 내뿜고 포신을 돌려 대항군을 정조준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실전 같은 교전 현장. 보세탄 전방전 전차! 대항군의 공격에 아군 전차는 중파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가 즉각 확인되자 노란색 연막이 퍼지고 곧바로 중대 군안 전차가 투입됐습니다. 한편 장애물지대에서는 마일즈 장비를 착용한 보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펼칩니다. 대항군도 물러서지 않고 아군의 전차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빨간색 연막이 피어오르며 아군 전차가 완파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실탄은 한 발도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의 공격과 피해 결과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전차에 부착된 마일즈 장비 덕분입니다. 육군 3기갑여단은 보병용 마일즈 장비를 전차 훈련용으로 성공적으로 개량해 이렇게 주둔진의 훈련장에서도 쌍방 훈련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육군 기갑부대 중 최초로 보병용 마일즈 장비 체계를 도입한 3기갑여단은 육군 본부와 민간업체의 지원을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전차포 장착대와 발사기 스위치 등을 전차에 맞도록 제작해왔습니다. 과학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일즈 체계를 활용한 라이브 훈련으로 전 장비 자유 기동 훈련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단의 개량된 전차 마일즈 장비와 단일 통로 극복 전문 훈련장을 활용한 기동 훈련으로 전 장병이 실전적인 전투 감각을 배양하고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은 민원으로 인해 야간 사격이 제한되고 수동식 방법으로 훈련하는 등 실전적인 훈련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일즈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이런 제한점을 극복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차 마일즈 장비를 활용해 중대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ID 패널과 교전 심판 체계를 활용했던 것에 비해 실시간 교전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훈련 병력들의 참여도가 더 증대되었고 실전과 유사하게 훈련을 진행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부대의 전투 대비 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마일즈 장비를 적용한 과학화 훈련 체계 확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금주입니다. 육군은 핵심 전투 분야별 최고 전투원을 최정예 300전투원으로 매년 선발합니다. 이른바 황금 베레모라고 하죠. 올해도 각 분야별로 선발 평가가 한창인데 육군 기계화학교의 선발 평가 현장을 이틀간 연속 보도로 전해드립니다.
육군 승진훈련장. 지상군의 핵심 전투력, 전차의 엔진음이 울리고 야지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내 훈련 통제관의 상황이 부여되고 확인점 5번 일대 산발적인 적포탄 낙하. 전 승무원 해치 밀폐 후 현지역 신속히 이탈할 것 이상. 밀폐 기동에서부터 궤도를 분리하고 연결하는 궤도 2단, 연막탄 재장전 후 격발까지 육군 기계화학교가 주관하는 전차 및 장갑차 분야 최정예 전투원 선발평가 현장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항을 조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를 계기로 야전 부대에서도 실전적인 교육훈련 붐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대회 첫날엔 승무원들의 전투 기술과 상황 조치, 주특기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적진으로 기동하는 전술 상황 속에서 화생방, 장애물, 장비 피해 등 복합적인 상황을 부여해 승무원들의 행동 절차를 평가하는 방식. 전술적인 판단과 체력, 팀워크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최고난도 평가입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승무원 역시 각 군단에서 엄선된 실력자들. 부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만큼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8군단 대표로 이렇게 출전하게 돼서 꼭 우승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8군단 화이팅! 힘들게 올라온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가벼단 화이팅! 전차 11팀과 기계화 보병부대 10팀, 차량 탑재 박격포 9팀이 참가한 이번 평가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30개 팀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4팀만이 최정예 전투원으로 선발될 예정입니다.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운 대회 1일차 최정예 300전투원을 향한 기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육군 승진훈련장에서 국방뉴스 조다니엘입니다. 한국방위산업학회가 학회 창립 31주년 기념행사로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과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특히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 대륙으로 수출 판로를 넓히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국내 방위산업 주요 관계자들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합니다. 주제는 K방산, 이제 아프리카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인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면서 풍부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아프리카 방산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개척과 컨퍼런스, 양해각서 체결 등의 단계를 거치는 방산 국제협력 과정에서 이집트와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케냐가 협력의 마지막 단계라면서 아프리카 방산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탑다운식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 청장님이 직접 가서 만나서 상대를 하고 직접 그 상부급에서 고위급에서 교류를 한 것이 이 수출 계약을 촉진하는 데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번째 자랑스러운 방산인상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2년 시작된 행사는 방위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표창하는 자리입니다. 방산기술상은 K2 흑표전차의 메인 CPU 보드 국산화의 주인공인 반천식 인텔릭스 대표이사가, 방산학술상은 항공우주공학의 권위자인 조진수 한양대 교수와 국내 방산 전문가 중 한 명인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특별 공로상에는 K9 자주포를 개발한 고 김동수 박사가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에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선정돼 시상식이 거행됐습니다. 정신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K방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방위산업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를 주관한 최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자주국방의 기틀을 닦고 K방산의 근간을 마련한 모든 방산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민관군 산학연이 합심해 방산 발전을 이끌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수출을 계기로 수출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K방산. 참석자들은 유럽을 넘어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신시장 개척을 전개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공군이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 피치블랙 2022에 참가해 우방국과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62 전투비행대대 허준소령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7일까지 호주 피치블랙 훈련 본훈련에 이렇게 참가를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낯선 환경에서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특히 각자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준 모든 팀원들 덕분에 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군 최초로 호주까지의 페리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한 조종사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10개국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잖아요. 대한민국 공군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공군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5회에 걸쳐 피치블랙 훈련에 참관한 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참가한 적은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우리 공군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며 참가한 최초의 훈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참가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우리 공군의 강한 모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훈련에서 연합 비행 훈련은 또 몇 차례나 진행됐고 또 특히 호주랑 우정 비행도 했다고 하는데 특별한 기억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 훈련일 동안 타국과의 현지 친숙화 비행 8회를 포함하여 총 22회의 연합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호주와의 우정 비행 때는 호주 공중급유기인 KC-30과 최초로 공중급유 임무를 했던 것이 우리 동료들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었고 호주 F-35 전투기와 같이 편대를 이뤄 호흡을 맞추며 훈련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F-35랑 호흡을 맞춘 게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훈련 참가로 우리 공군의 역량 어떻게 향상될 것 같습니까? 네, 피치블랙 훈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린 이번 훈련을 통해서 각국의 서로 다른 많은 기종들이 모여서 다양한 연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공중 존투 능력은 기체 성능만큼이나 사람 간 이해와 신뢰 그리고 소통이 중요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전술적 상호 운영성 측면에서도 큰 도약을 이뤄내 전투 능력을 한층 더 향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62 전투비행대대 허준소령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9월 29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한미연합 해상훈련 3일차인 28일 해군 장병들이 연합 군수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군의 화천함 승조원들은 미 이지스 구축함인 베리함에 해상에서 유류를 공급하는 등 실전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해군은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해상 방위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낮더위와 큰 일교차는 계속해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아침까지 짙게 끼었던 안개가 모두 걷히고 낮이 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여기에 한낮에는 가을볕이 따갑게 내리쬐면서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도, 대구 28도까지 올라서 낮 동안 덥게도 느껴지겠고요. 일교차도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들이 계속해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져 가고 있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늘 인천과 경기 남부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해 이어질 텐데요.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은 16도, 대구는 13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원주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 양호하고요. 개천절인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화요일에는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가운데 우리 군에선 KF-21 보람의 비행 성공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기술로 우리의 땅과 하늘, 바다를 지키는 힘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주국방이란 단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이 담겨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